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전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블룸버그가 긴급 속보로서 보도한 유럽 당국의 다중발행 스테이블코인 금지 권고안을 중심으로서 이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어떻게 자산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때까지도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요. 유럽의 금융감독 기구인 ESRB, 유럽 시스템 위험위원회가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다중 발행이 뭐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행 주체가 여러 군데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나 관할권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기업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또 동시에 유럽 지사라거나 아시아 파트너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유럽은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SRB 권고안은 유럽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가 가능하고 실제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을 만들 때 강력한 참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번 권고안 자체가 유럽 중앙은행 ECB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유럽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줄곧 경고를 해온 바가 있었고, 그렇다면 왜 유럽은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철학 차이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주도의 혁신을 최대한 열어줍니다. 그래서 테더나 서클, 팍소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규제는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일 뿐인 거고, 이런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달러 패권 확대 수단으로서 가능해 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1,60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요. 그중에 90%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하게 코인 시장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달러 패권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유럽은 철저히 반대예요. 유럽은 출발부터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미카라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요. 여기에 추가로 ESRB가 다중 발행 금지까지도 내세웠다는 거는 결국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최대한 제약하면서 디지털 유로 같은 CBDC 중심 질서로 가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차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미카 규제랑 ESRB 권고안의 충돌 보완 관계인데요. 미카는 기본적으로 유럽 내부 암호화폐랑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을 하면서 이 자본금 요건이라거나 준비금 요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ESRB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발행 주체가 여러 곳일 경우 아예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즉 앞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하게 미카만 지킨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단일 발행과 단일 책임 구조를 갖춰야만 한다라는 거겠죠.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은 사실상 통합패권 경쟁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비공식 달러 사용처를 전 세계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같은 지역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테더 하나만 있으면 달러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사실상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고, 그런데 유럽은 이런 것들을 두고 그냥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내에서도 사실상 기본 결제 수단처럼 자리 잡게 되면요, 유로의 위상은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이번 ESRB 권고안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에 대한 유럽의 방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세 가지 축을 나눠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CBDC 디지털 화폐예요. 각 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유럽은 디지털 유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성은 강하겠지만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글로벌 확장성과 유통 속도는 뛰어나겠지만 이 발행 주체 리스크랑 규제 리스크가 커요. 특히나 이번 유럽 규제처럼 다중 발행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국제 결제망을 주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세 번째로 브릿지형 자산인데요. 이게 바로 XRP 같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치 저장과 투자 자산으로는 강력하지만요,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기에는 변동성과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XRP는 발행인이 없는 구조, 빠른 처리 속도, ISO 2002 국제 결제망 연동 같은 것들로 이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CBDC 사이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자산이에요. 바로 이런 점이 이번 규제 뉴스에서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유럽 내에서 테더나 서클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유동성이 줄어들고 일시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특히 유럽 은행권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신뢰를 문제 삼는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시장 자금이 흘러가는 길이 뻔하겠죠. 규제 리스크가 큰 자산은 점점 더 배제되고 규제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도권에서 살아남는 거는 CBDC 디지털 화폐랑 브릿지형 자산이고요. 또 그중에서 글로벌 송금과 결제를 잇는 역할들은 XRP 같은 자산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규제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규제가 나오면 부정적으로 보시지만요. 사실 제도권이 틀을 세워줄수록 그 안에서 인정받는 자산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XRP가 제도권 적합성을 점점 확보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결국에 ESRB 권고안은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막겠다라는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유럽은 CBDC랑 규제로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으로서 각자의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들 속에서 발행 조치 리스크가 없는 브릿지 자산, 바로 XRP 같은 중립적 인프라 자산의 입지가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영상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상황이죠. 미국은 매년 10월 1일 이 회계 연도 시작일인데요. 이때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연방정부는 그대로 셧다운, 즉 모든 행정 업무가 멈추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의회가 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또 경제지표 발표도 줄줄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노동부랑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고할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사라진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 SEC입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하는 기관이 바로 SEC인데, 셧다운이 발생하면 SEC의 대다수 부서가 멈추게 되어 필수 기능들만 유지를 하기 때문에 등록 서류 심사라거나 상장 규정 검토 같은 이런 통상적인 업무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물 ETF의 핵심 절차인 19B-4 승인 검토라거나 S-1 효력화 과정들이 일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방향성이겠습니다. 미국 SEC는 최근에 ETF 승인 기준을 간소화하면서 이 제도권 진입 문을 이미 열어놨고요. 셧다운으로 몇 주 일정이 늦춰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조 자체가 뒤집힌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연기일 뿐이지 무산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ETF 승인 이슈가 길게 살아남는 효과가 생기면서 시장에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연준의 시각을 짚을 줄 아셔야겠습니다. 이 시카고 연은 총재가 직접 언급을 남겼던 것처럼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연준은 대체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이 정책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확실성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안 자산으로 시선 자체가 옮겨가게 만들고, XRP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권 승인 대기 중인 자산이다, 이런 위치 때문에 해지 수요의 흐름 속에서 다시 조명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서 약 75만 명 정도의 연방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하루 임금 손실만 약 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경제가 멈추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지지만요, 불확실성의 반대편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 35일 동안의 최장 셧다운 때도 미국 증시는 공포 후에 강력한 반등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 투자자분들에게 ETF 승인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단기 불편을 주지만요, 방향성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 오히려 ETF 승인은 살아있는 재료로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카드가 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연기는 곧 기회다,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고, 조급하게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때 분할 매수랑 심리적인 버팀력을 유지하는 게 맞겠죠. 즉 이번 셧다운 자체가 XRP 투자자에게 단기적인 불안감보다는 중장기적인 제도권 편입 서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선물 투자하다가 청산당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순간적인 급락으로 인해서 아차 싶었을 때 이미 청산이 되어버리고 내 투자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 대응조차 못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평생 모아온 투자금이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영원이 되어있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게 바로 선물의 무서움인데요. 이 거래소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영어로 된 화면에서 그냥 버튼만 눌러가지고 따라하다가 입금은 했는데 또 나중에 투자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은 선물 투자를 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소중히 읽어왔던 내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업비트나 빗썸에서 현물 매매만 해도 스트레스가 크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 확인하시면서 리플 언제 오르나, 내 매수 가격까지 언제 오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선물로 접근한다? 그러면 하루에 10번 쳐다보던 어플을 100번 이상, 300번, 1000번까지도 열어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멘탈이 흔들릴 거고요. 결국에 내 일상 자체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 청산이라는 위험을 안고 잠들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잠을 잘 수 없는 투자 심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업비트랑 빗썸 같은 현물 매매로 운영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안에 결과를 내려야 되는 조급한 매매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무리한 몰빵 투자가 아닌
나에게 맞는 장기적이고 건강한 매매 습관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습관들을 반복하셔야지 결국에 시장이 우상향할 때 이런 힘들 따라가면서 효율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힘이 없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시장은 돌아선다라는 거. 그때가 오면은 리플이 4,000원일 때 매수할 걸 이러고 후회할 순간이 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버텨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기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